안녕하세요. 오늘 온라인 정기교육 마이다스 드로잉 기본 과정을 진행하게 될 마이다스 IT 강재석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마이다스 드로잉에 대한 프로그램 환경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이다스 드로잉의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드로잉을 사용하셨을 때 구조 도면을 생성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 드로잉을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 시트를 등록을 미리 해놓으시고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원하시는 시트를 등록해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부분 설명을 좀 더 드릴 거고요. 그리고 도면 생성하는 전체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쭉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한번 맛보실 수 있는, 그리고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능적인 부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옵션 템플릿을 편집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옵션 템플릿은 도면을 만들기 위한 기본 바탕이 되는 그런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걸 기준으로 도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하시는 스타일을 편집을 해 놓으시면 그것에 맞게 도면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 부분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환경에 대해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마이다스 드로잉을 실행하면 나오는 초기 화면입니다. 예. 얼핏 보시면 일반 캐드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좌측에 이 특성창 또는 워크트리라고 하는 게 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목 표시줄이라고 하는데요.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프로젝트 이 파일을 저장을 해 놓으시면 그 저장된 파일의 이름이 표현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풀다운 메뉴라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건 메인 메뉴에 속하고요. 이 부분에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통해서 도면 생성 및 편집들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빠른 도구 메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프로그램 이외에 요즘 나오는 윈도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빠른 메뉴 도구를 다 가지고 있죠.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구 막대입니다. 드로잉을 통해서 뭔가 작업을 하실 때, 편집을 하신다거나 일반 캐드 기능도 되기 때문에 일반 캐드 기능을 사용하실 때 사용하는 기능들이 올라와 있는 아이콘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워크트리인데요. 저희 드로잉에는 워크트리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캐드와 좀 다른 부분이죠. 이 워크트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잠시 후에 추가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뷰포트라고 하죠. 기본 화면입니다. 작업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기본 화면이 되겠고요. 일반 캐드에서도 이제 사용하시는 그 까만색 바탕화면과 동일한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글로벌 좌표축, X축, Y축에 대한 좌표의 아이콘이 되겠고요. 이거는 모델과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그런 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죠. 명령행이죠. 캐드에서 작업할 때 단축 명령어 쓰는 명령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드의 오스냅 또는 직교 모드 등과 같은 그런 기능들을 실행하고 끄고 하는 상태 막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워크트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워크트리에 보시면 이제 윈도우, 정보 태그, 도면 요소, 특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윈도우 탭에는 옵션 모드와 정보 모드, 캐드 모드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시트의 생성과 이름 변경, 그리고 도면 카테고리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 창입니다. 정보 탭의 경우는 객체나 도면에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창이고요. 마이너스 이전 파일에 담겨진 정보와 함께 만들어진 도면 객체가 지니고 있는 정보를 정보 태그 창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도면 요소 탭 같은 경우는
도면 생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자 스타일, 치수 스타일, 그리고 시트, 블록 등의 요소를 한눈에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많은 내용이 있을 텐데요. 이건 도면 생성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성창은요. 해당 객체, 선택된 해당 객체의 특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CAD에도 이 특성창이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하시면 선택된 객체들 중에 공통된 사항들 표시가 될 거고요.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 특성, 현재 설정 값들이 표현되게 됩니다. 자, 그럼 윈도우에서 말씀드렸던 이 옵션 모드, 정보 모드, CAD 모드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단축 명령어는 change mode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모드는 옵션 모드의 경우는요, 옵션 템플릿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면을 만들기 위한 스타일이 되는데요. 이 스타일을 등록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 옵션 템플릿을 편집하기 위한 모드가 되고요. 이곳에 들어가셔야지만 템플릿들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보 모드는요, 옵션 템플릿에 있는 정보와 스타일을 기반으로 도면을 생성하고 그 정보들이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젠 모델 파일을 마이다스 드로잉으로 가져오면 도면 생성을 위한 기본 데이터들이 생성이 완료되고요. 동시에 뷰포트 작업 공간이 정보 모드로 자동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자, CAD 모드는 이제 정보 모드에서 만들어진 도면들을 정보 도면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정보 도면들을 CAD 도면으로 옮겨주게 되고요. 그 옮겨진 도면들을 추가적으로 수정하시거나 편집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반 CAD와 동일한 모드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CAD의 명령어나 기능들 뿐만 아니라 마이다스 CAD의 정보 기반 작업 환경에서 좀 더 효율적인 CAD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이다스 드로잉으로 업무를 진행하실 때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는데요. 마이다스 드로잉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로잉을 먼저 실행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 실행된 드로잉에서 해석이 완료되어 있는 이젠 모델을 가져옵니다. 가져오신 다음에 구조 설계 개요, 구조 평면도, 구조 단면도, 부재 일람표, 그리고 시트 배치까지 진행되는데요. 구조 설계부터 부재 일람표까지 그리시는 게 아니라 단추 한두 번을 누르시면 생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지 않고 만드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록해 놓으신 도면 시트, 사용하시는 도면 시트를 배치를 하게 되고요. 이때 CAD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 배치된 시트에 만들어진 정보 도면들을 다시 한번 배치를 해서 CAD 도면화 시켜주게 되고요. 그게 완료가 되셨다면 출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최종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률의 과정들을 통해서 드로잉에 대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시는 거고요. 이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보여드리기 전에 시트 배치를 먼저 좀 하셔야겠죠. 시트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사용하시고 있는 시트를 등록을 하시고 그 시트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트 등록하는 방법과 도면 생성하는 순서, 이 부분들을 제가 직접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과 차이가 없으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시트, 그 파일을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자, 파일에 보시면 가져오기라고 있습니다. 이 가져오기 하신 다음 시트 파일이 있는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사용자분들 중에 저희한테 제공해주신 파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주는 건축이라는 쪽에서 저희 쪽에 제공해주신 파일을 제가 샘플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도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 이 시트 쪽 있는 부분은 시트 있는 부분만 좀 복사를 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안에 이런 다른 도면 객체들이 있으면 시트 등록하면서 좀 잘못 선택이 되거나 하면 그 부분까지 같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시트 부분만 좀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는 동일하게 CO 복사를 해주시고요. 선택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다가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가 되셨으면 이 블록에서 시트가 블록으로 되어 있죠, 대부분. 이렇게 블록으로 되어 있으시면 이 도면 번호도 저희가 태그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블록으로 잡혀 있으면 태그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 블록 해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드 시트를 선택을 하셔서 블록 해제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축척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나의 객체에 1대 100 또는 100분의 1 이런 식으로 직접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삭제를 하도록 하고요. 도면 번호 같은 경우는 앞에 A라고 하는 도면 분류 기호랑 이 바와 뒤에 숫자는 따로따로 사용을 하셔야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복사를 하셔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 놓으시고요. 이 부분은 뒤에 바를 지워주시고 가운데 부분은 바를 입력해 주시고 뒤에는 숫자를 임의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00이 아니라 0000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그거는 크게 상관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 프로젝트명과 축척, 그 도면 번호 관련된 태그, 그리고 도면명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그를 입력하시기 위해서는 워크트리의 정보 태그로 가야 됩니다. 정보 태그로 가보시면 여러 가지 태그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시트 등록을 위해서는 프로젝트 계열과 시트 정보를 사용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계열에서는 프로젝트명, 그리고 시트 정보에서는 시트 번호, 이름, 축척, 분류기호 이 정도가 되겠죠. 자, 한번 등록을 해볼까요? 자, 시트에서 프로젝트명을 선택을 합니다. 텍스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정보 태그에서 프로젝트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마이크를 누른 상태로 화면으로 끌어다가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아래쪽에 명령행에 보시면 정보값 입력 또는 나중에 입력, 정보값 선택 이렇게 나오시는데 정보값 입력에서 엔터를 치시면 구갈동 567번지 신축공사라고 있는 기본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이 정보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시트를 다른 프로젝트에도 계속 사용하기 위해 등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입력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서 비어있는 값으로 입력되도록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입력 자, 이렇게 미음 이렇게 나오시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 아래로 내리셔서 축척 선택하시고요. 시트 축척 끌어다가 놓으시고요. 자, 도면 번호의 분류기호 A 끌어다가 놓으시고 그리고 숫자 시트 번호 끌어다가 놓으시고요. 도면명 선택하시고 시트 이름 끌어다가 놓으시고요. 자, 간혹 이렇게 등록하시다 보면 색상이나 이런 게 좀 바뀔 수는 있어요. 이렇게 바뀌셨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색상을 원하는 걸로 다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캐드 기능과 동일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시트에 입력되어야 할 이 정보들이 비어있는 값으로 다 입력이 되셨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 최종적으로 시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정보에서 시트 형식 정의를 실행하시고요. 이 창에다가 입력하실 시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준 건축 A3 종이 사이즈에 대한 거 정보를 입력을 해놓으시면 사용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준점 좌측 모서리 객체 전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엔터. 자, 영역은 자동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자, 현재 축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현재 축척은 어떤 의미냐면, 등록하려고 하는 지금, 바탕 캐드에 있는 시트에 지금 현재의 축척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예, 이 정보를 정확하게 넣어 주셔야 이 시트를 등록해 놓으시고 사용하실 때 원하시는 그 축척에 맞는 사이즈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를 잘못 입력하시게 되면 엉뚱한 사이즈가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트는 100대 1 시트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1이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지금 현재 시트의 사이즈는 A3를 기준으로 만들어 놔 있죠. 그래서 A3, 그 다음 확인. 네, 제가 미리 등록해 놓은 게 있었나 보네요. 재정의합니다 라고 하시면 되시고요. 자, 시트 정의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시트가 등록이 되셨으면, 도면 요소에 보시면요. 자, 이렇게 등록한 시트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사용 중인 도면 요소라는 아래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등록된 도면 요소라는 게 있죠. 자, 사용 중인 도면 요소는 현재 이 프로젝트에만 사용하는 그런 도면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문자 스타일, 치수 스타일, 또는 시트, 블록 이런 것들이 현재 프로젝트에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등록된 도면 요소는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놓고 계속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트 같은 경우는 등록을 미리 해놓으시면 좋겠죠. 시트는 제가 미리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등록하시는 방법은 사용 중인 도면 요소에서 등록하시고자 하는 시트 또는 블록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측 클릭, 그 다음 등록에서 원하는 그룹 이름을 선택해 주시면 이쪽으로 등록이 되도록 됩니다. 그 방식으로 제가 등록을 해 놓은 거고요. 자, 이렇게 등록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문자 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등록, 그래서 그룹 배정 안 함, 지금 그룹이 없어서 그런 건데요. 만약에 그룹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래서 그룹에 배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수정하시거나 등록하시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블록의 경우에도 많이 사용하시는 블록 객체가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바로 입력을 해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등록해 놓은 것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이 시트를 그대로 이 도면 요소 탭에서 시트를 누른 상태로 화면으로 끌어다 놓으시면 이렇게 시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하시면 이런 시트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는 삽입 메뉴에서 새 시트, 그 다음 이 시트 번호와 시트 축척을 설정하신 다음에 원하는 시트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60분의 1로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60분의 1 확인 하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60분의 1 그리고 설정되는 도면 번호가 입력이 되게 되고요. 입력된 시트에서 정보를 수정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텍스트 수정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수정되는 텍스트를 인식을 해서 200분의 1로 한번 해볼까요? 자동으로 시트 사이즈도 조정이 되게 됩니다. 네, 신기하시죠? 네. 네, 도면 번호 같은 경우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시면 되세요. 네, 동일하게 텍스트 수정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정이 바로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등록한 시트를 가지고 이제 도면 생성하는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깨끗하게 시작을 하기 위해서 새 프로젝트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프로젝트 실행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이제 도면 생성을 좀 해봐야 되겠죠. 도면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이 완료되어 있는 이젠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해석이 완료되어 있는 이렇게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이 상태의 이젠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 상태의 이젠 모델이 있어야지만 이젠에 대한 해석 결과 정보까지 가지고 올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이제 모델에서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정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 드로잉에서 도면 생성, 그 다음 이젠 파일 가져오기 누르시면 이런 삼색기 창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이 모델이 있는 곳을 찾아주시고 이 모델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자, 다 입력이 되었습니다. 제가 순간 마이크가 안 들리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모델을 불러오는 과정 중에서 지금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화면에 대한 정보들이나 이런 걸 송출하는 과정에서 조금 용량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로잉을 이렇게 좀 뭔가 로딩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약간 제 음성이 끊겨서 들릴 수가 있어서 제가 잠깐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완료가 다 되셨으면 확인 누르시고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보 모드라는 걸로 넘어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면 정보 모드라는 거고요. 이쪽이 노란색이면 캐디 모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보 모드로 변환된 상태에서요. 도면 생성에서 보시면 이젠 정보 제거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젠 정보 제거 확인은요. 불러와져 있는 이젠에 대한 정보들을 제거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오셨는데 이젠을 가지고 오셨는데 혹시 뭐 다른 정보를 잘못 가지고 오셨다고 하시면 제거하기를 누르시고 나서 다시 불러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3D 모델 내보내기라는 거는 저희가 MODS 가입자분들께 제공하는 서비스 팩의 하나입니다. 스케치업 내보내기 기능이 되겠는데요. 이젠으로 모델링한 정보들이 드로잉으로 넘어오면서 3D 모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손을 봐서 스케치업으로 연동할 수 있는 스케치업 파일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조도면 생성 관리자는요. 한번 열어볼까요? 구조도면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세팅을 하는 창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골 부재를 단선으로 표시할지 또는 복선으로 표시할지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또는 도면 스케일에 따라서 축척을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축척에 따라서 표기를 하거나 안 하거나를 선택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조 설계 개요, 구조 평면도, 구조 단면도, 윌란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조 설계 개요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구조 설계 개요 생성 다 만들어졌습니다. 배치. 자, 보이시나요?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구조 설계 기호를 모두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이라기보다는 그냥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다음 구조 평면도 생성. 자, 주심도부터 먼저 생성을 좀 해볼게요. 자, 주심도는 200대1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주심도의 경우에는 스케일을 두 가지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뷰축척을 위에 있는 뷰축척, 주심도의 중심선이라고 되어 있는 이 축척은 도면 축척을 얘기를 합니다. 도면의 질세 축척. 그리고 그 다음 주심도의 기둥 영상에 대한 것들은요. 주심도의 경우에는 간혹 기둥 사이즈는 조금 더 크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선에서부터의 부재 사이즈라든가 위치들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축척을 좀 크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하실 거는 확인. 만들어진 화면을 보시고 주심도를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으로는요. 다시 도면 생성, 평면도 생성, 기초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기초와 파일 배치도. 이것도 동일하게 200대1로 만들고요. 자, 확인. 자, 그리고 배치.
자, 배치를 하시고 나면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 아래 보시면 배열 간격 지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배열 간격 지정이라는 거는요, 이 도면을 배치를 할 때 기본적으로 A3 시트에 맞도록 간격을 미리 조정을 해 놓으시는 거세요. 그래서 이 정보열 모드에서 만든 이 도면 정보들을 CAD 모드로 옮겨 주실 때 그때 이 시트를 이 도면 배치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배치해 놓으시고 한 번에 옮겨 주시면 동일한 위치에 도면이 배치되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A3 간격, A1 간격 종이 사이즈로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화면상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원하시는 간격을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A3 간격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되었죠?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평면도를 만들면 되겠죠? 구조 평면도 생성. 자, 이제 구조 평면도를 실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 그리고 확인. 자, 만드신 이후에 기준 배치점 찍어주시고요. 똑같습니다. 배치 간격을 지정해 주셔야 되고요. A3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클릭해 주셔도 되세요. 자, 클릭. 자, 평면도까지 모두 배치가 끝났습니다. 자,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 이젠 모델을 보시면, 자, 여기 보이시나요? 크레인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크레인에 대한 도면을 좀 따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크레인 도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인 평면도를 만들 때는요, 동일하게 평면도 생성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층을 한 개 층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1층. 그리고 절단 높이를 설정을 하시는데요. 이 절단 높이는 크레인 주행고보다 높은 위치를 절단하도록 이 도면이라는 게 절단 높이를 선택을 하고 그 절단 높이 기준으로 그 아래쪽으로 수영해서 보는 도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절단 높이를 크레인 주행고보다 높은 위치로 설정을 할 겁니다. 이 모델의 경우에는 8m 정도면 되고요. 그리고 가시 깊이는 이 절단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쪽으로 투영해서 볼 깊이를, 도면을 표현할 깊이를 표현하게 되는데요. 크레인 쪽 부분만 표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부층 슬래브 기준이 아닌 절단 높이 기준으로 바꾸시고 1.5m 아래쪽까지만 보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자, 이런 식으로 배치해 주시면 자, 이런 식의 크레인 도면이 다 만들어지셨어요. 이렇게 만들어지신 거를 확인하시고 수정하실 부분이 조금 있다면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면까지, 평면도까지 다 만들어졌고요. 이제 단면도를 만들어 봐야겠죠. 단면도, 기존에는 단면도 일일이 하나씩 다 그려주셨죠. 머릿속에 있는 그 계획 정보들을 토대로. 하지만 저희는 구조 단면도 생성 기능을 통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조금 응용하면 인면도도 만들 수 있는데요. 제가 좌측면도라는 도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면도 엔터. 이후에 만들고자 하는 도면에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고 뷰 깊이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도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좌측면도 그럴싸하죠? 자, 이후에 단면도도 하나 또 만들어 볼까요? 구조 단면도 생성. 종단면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종단면도 엔터. 종단면도는 이쪽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뷰 깊이 설정. 그리고 배치해 주시면
자, 종 단면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면도를 한 번에 다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한 번에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도면 작업하시는 거에 있어서 단면도 만드시는 거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이 쉽게 해결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건축 구조 개요부터 해서 기초 부분 그리고 각층 평면도, 단면도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더 필요한 단면이 있다면 추가로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부재 일람표 만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부재 일람표 생성 눌러보시면 RC와 스틸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재 일람표 생성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RC 건물의 경우에는 그럴 문제가 없긴 하겠지만 스틸의 경우에는 철골 건물의 경우에는 부재 타입이 RC로 되어 있는 부재 타입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기초 부분이라든가 만약에 내리기초라면 지중부와 페데스탈 그리고 슬래브 등은 RC 부재이기 때문에 RC와 스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잉에서 부재 일람표를 만들 때는 RC로 한 번, 그리고 스틸로 한 번, 그래서 두 번 만들어 주셔야 되세요.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RC만 만들어졌다고 스틸은 안 만들어지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 확인 누르시면 되죠. 배치 다음에 또다시 일람표 스틸 선택해 주시고 확인 그리고 배치. 자, 이렇게 하시면 RC부터 스틸까지 이런 접합 상세들까지 전부 다 도면에 상세 도면으로 표현하시게 됩니다. 순식간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예전에 이렇게 구조 도면을 그리시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지금 이전 모델을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 모든 도면들을 단 10분도 안 걸리는 사이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렸을 수 있는데요. 직접 진행해 보시면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신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 그 다음 과정은 이제 CAD 쪽으로 넘기시는 과정. 시트를 배치하시고 그리고 그 배치된 시트에 이 도면들을 다시 한번 배치를 해주시는 그 과정이 남아있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트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시트를 도면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일단 윈도우라는 탭으로 넘어가신 다음에, 자, 이쪽 윈도우에 정보 도면이라는 것과 CAD 도면이라는 것이 있죠. 이 정보 도면에 있는 내용은 정보 모드에서 생성된 정보 도면들이 입력되어 있는 창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CAD 도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작업하실 시트, 그리고 정보 도면에서 만들어 놓은 도면들을 CAD 도면으로 변환하는 그런 과정 중에 생기게 될 겁니다. CAD 모드로 변환하기 위해서는요, change 모드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윈도우 트리에서, 워크 트리 윈도우에서 C 드로잉 1 또는 CAD 도면이라는 것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CAD 모드로 변환이 됩니다. CAD 모드로 변환되면서 정보 모드에서 만들어놨던 도면에 대한 것들은 안 보이게 바뀌는데요. 그게 정상적인 상태시고요. 그게 CAD 모드로 만드신 상태에서 시트를 배치하시고 그 배치된 시트를 가지고 도면을 다시 한번 배치를 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럼 시트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도면 요소에서 하나씩 가져오셔도 됩니다. 아니면 삽입을 통해서 가져오셔도 되세요. 셋 시트. 자, S로 갈 거고요. 일단 설계 기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001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시트 축적 100분의 1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시트는 저희 마이다스 시트, 샘플 시트로 만들도록 할 거고요. 확인 누르시고요. 배치해 주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안에 이런 정보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 이후에 평면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시트를 추가적으로 더 배치하셔야 되는데 방법은 새 시트 삽입을 통해서 추가를 해주셔도 됩니다. 축척을 200대 1로 바꾸고요. 확인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배치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증감복사라는 와이러스 드로잉만의 기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면에 정보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자, 명령어는 ICO입니다. ICO, 그리고 엔터, 그리고 복사할 객체를 선택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엔터 하시면 특이하게도 바로 복사 기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증감 객체 선택이라는 그 메시지가 명령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증감할 거는 도면 번호가 되겠죠. 도면 번호 선택, 그리고 명령행에 보시면 새로 복사할 그 번호, 증감 번호가 102번으로 증가되고요. 증감 수치는 한 개씩 추가할 때마다 플러스 1씩 더해진 값으로 복사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101, 102, 103, 104 이런 식으로 추가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실 거 확인하시고요. 주심도 101번. 그런데 주심도 한 장이면 되죠? 그리고 저희 기초 도면을 만들 거잖아요. 기초 도면은 제가 201번부터 시작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번호를 누르시고 201 엔터 치시면 시작 번호 201번부터 시작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일반 복사하는 기능과 동일하게 기준점 잡으시고 복사, 그리고 도면이 위쪽으로 한 장이 되어 있었죠? 이거 한 장 더 복사. 이렇게 하시면 201번, 202번 이런 두 장의 도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똑같이 증강객체 선택하시고 평면도 배치를 위한 도면을 시트를 만들도록 할게요. 시작 번호는 30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리고 클릭, 기준점 잡으시고 다음 점. 자, 도면은 이렇게 옆으로 오른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303번까지 1, 2, 3, 3번까지 되셨고요. 그 다음 하실 거는 이제 일람표, 단면도도 하나 해야겠죠. 단면도는 304가 아니라 401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감복사, 객체 선택, 증강객체 선택, 시작 번호는 401, 엔터, 그리고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람표 등록을 위한 시트를 추가로 배치를 할 건데요. 일람표는 요걸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면 축척을 한번 바꿔야 되는데 그건 요게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1 하시고 축척은 60분의 1로 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한 다음에 배치. 자, 제가 한 개만 했는데요. 일람표 할 게 많으시죠? 그리고 동일하게 증감 복사를 통해서 쭉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도면을 시트에 다시 한번 배치를 해줘야겠죠? 자, 시트 확인을 하시고요. 이 시트에 있는, 정보 도면에 있는 도면 정보들을 이 캐드 정보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드래그 앤 드롭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iDrawing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을요. 자, 설계 개요라고 되어 있는 요걸 한번 넣어 볼 건데요.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화면으로 끌어다가 놓으시면 배치하기 위한 기준점을 잡도록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배치. 자, 똑같은 게 들어왔어요. 자, 설계 기호를 배치를 하면서 좀 다른 뭔가 현상이 생겼습니다. 자,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자, 보시면 프로젝트명이 자동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명이 이렇게 시트에 자동으로 작성되는데, 이 하나만 작성된 게 아니라 들어와 있는 모든 시트에 프로젝트명이 전부 다 작성이 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면명이 자동으로 작성이 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중심도 그래서 원하시는 위치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 기초 평면도와 파일 배치도를 한 번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한 번에 하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영역이 두 개의 도면이 같이 있는 그 영역이 전부 표시되세요. 그럼 이 표시에서 아래쪽 기준 되는 것을 위치를 잡아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도면과 이 도면 두 개의 이 기준되는 위치가 동일합니다. 동일하시죠? 자,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도면을 한번 해볼까요? 자, 1층과 지붕층 평면도 똑같이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배치. 자,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아직 이 정보가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단면도에 대한 정보인데, 이 도면 정보는 단면도를 시트에 배치를 하게 되면 그 정보가 자동으로 들어올 겁니다. 자, 여기 확인하세요. 지금 비어있는 값이 있죠? 여기도 지금 시트에 배치하면서 들어오게 된 값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일단 1층 구조 평면도 중에 레벨 8000 크레인 평면이 되겠죠? 배치 이렇게 해주신 이후에 이 크레인 평면도에 도면 이름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녹색, 이 파란색 박스 선택하신 이후에 특성에 가셔서 이 이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크레인 평면도라고 쳐볼게요. 크레인 구조 평면도 엔터. 자, 전부 바뀌는 거 확인되시나요? 전부 바뀌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윈도우로 가셔서요. 단면도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좌측 단면도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고요. 그리고 동단면도를 또 다시 여기다가 자 넣었습니다. 자 보시면 좌측 면도에 이 정보가 들어갔습니다. S401 도면 여기도 S401 도면 자, 평면도에 어떤 변화가 있으실까요? 자 보시면 자 보이시나요? 평면도에서 원래 비어있던 값이 단면도를 배치함으로 해서 그 값이 연결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이 단면도에 대한 표시를 할 때 실수나 이런 게 없어지시겠죠.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람표를 등록을 배치를 해주시면 되세요. 일람표도 동일합니다. 마우스로 끌어다가 놓으시고 원하시는 위치에 배열을 해주시면 이런 식의 도면이 배치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뭐 수정하실 부분 있으면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면 배치까지 다 완료가 되셨어요. 자, 이러시면 마지막 남은 거는 출력만 남아 있겠죠. 자, 출력하시는 방법은 파일에 플롯 똑같습니다. 컨트롤 P 누르셔도 되고요. 출력할 프린터 설정을 해주시고 용지 크기를 A3로 출력을 해야겠죠. A3 포맷으로 맞춰놨으니까. 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분로도 동일하세요. 캐드, 일반 캐드와. 자, 여기에는 단일 출력이라고 하는 것과 연속 출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단일 출력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캐드와 동일합니다. 윈도우 영역을 지정을 하셔서, 이렇게, 윈도우 영역을 지정을 하셔서 출력하는 방법이 되시겠죠.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은 연속 출력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연속 출력은 어떤 것이냐? 등록되어 있는 시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그 시트를 각 축척에 맞도록 자동으로 출력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연속으로요. 한 개씩이 아니라 연속으로 쭉 한 번에 출력을 해드리는 기능이세요. 전체 선택하시고 나서 확인 버튼만 누르시면 도면 출력이 자동으로 연속 출력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DW도 내보내기 기능이 없지만 요거 대신에 요거는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요. 이 기능 대신에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셨으면 출력물에 대한 결과가 나오시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컴퓨터나 이쪽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도면 또는 각각의 도면이 나와야 되겠죠. 그 도면을 만드시는 방법은요. 반드시 캐드 모드에서만 되시고요. 파일에서 내보내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DWG 파일로 저장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 이름 바꾸시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 DWG 파일에 하나의 통합된 파일,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파일이 생성이 되시고요. 납품을 위해서 하나씩 도면을 따로 분리를 해내셔야 한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로 내보내신 다음에 다시 끊어내셔도 되겠죠. 하지만 그 방법 말고요. 자, 설계 기호 또는 주심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하시고 DWG 파일로 저장을 누르시면 각각의 이름을 가진 도면으로 한 장씩 변환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처음부터 이런 쪽에 납품하시기 위한 도면을 만드시는데 더 편리해지시겠죠. 이런 식으로 도면을 만드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모든 일률적인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안 보여드린 게 하나가 있어요. 자, 3D 모델로 내보내기를 아직 안 보여드렸죠? 3D 모델로 내보내기와 물량 산출서 생성이 있는데요.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정보 모드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정보 모드로 돌아오시고요. 그 다음 도면 생성에 3D 모델 내보내기 그리고 스케치업 내보내기로 실행해 주시면 스케치업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하시는 파일 이름을 작성을 해 주시고요. 테스트 모델 이렇게 작성하시고 저장. 네, 스케치업 파일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스케치업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스케치업을 제가 미리 좀 실행을 해놨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비나면이죠. 열기 그리고 바탕화면에 만들어놨던 테스트 모델 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업 모델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D 모델이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던가 그런 쪽에 활용하실 수 있는 충분한 기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스케치업 만드실 때는 맥스 형태의 스케치업 모델을 만드시게 될 텐데 이렇게 이젠을 활용해서 스케치업 모델을 만드시게 되면 구조 부재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면도를 끊으신다거나 그렇게 하셨을 때 조금 더 실제에 가까운 그런 스케치업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스케치업은 이렇게. 그리고 물량 산출서가 있습니다. 물량 산출서 생성 이거 누르시면 물량 산출서가 만들어지세요. 기본적으로 CAD, MS 오피스, 엑셀이 있어야지 만들어지실 거고요. 기본적으로 2007 버전 이상이 있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드로잉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엑셀이 없으시다면 생성이 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엑셀이 반드시 있는 상태에서 물량 산출서 생성해 주시면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은 물량 산출서는 계산을 좀 많이 해도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있으실 때 자리에서 한번 해보시면 물량 산출서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도면 생성 및 해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하실 부분은 옵션 템플릿이라는 건데요. 자, 제가 이 도면을 만들 때 지금 좀 수정해 놓은 템플릿으로 만들었습니다. 요 스탠다드 옵션 템플릿 4라는 걸로 만들었는데요. 기본 템플릿은 요게 되세요. 스탠다드 옵션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요것으로 도면을 만들면 카메라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똑같은 도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배치해 주시면 자, 동일한 도면을 만들었는데요. 도면 스타일이 다르게 되어 있죠. 치수선 색깔도 다르시고요. 치수선의 표현 방식. 자, 여기 보시면 원이 두 개가 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위쪽은 도트 형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내부는 이렇게 사선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은 이건 안 바뀌어 있네요.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옵션 템플릿을 수정함으로써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요거는 제가 좀 지워놓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삭제 누르시면 지우실 수 있고요. 자, 복사 누르시면 복사도 가능합니다. 자, 복사한 상태에서요. 그냥 하실 수는 없고 기준이 될 수 있는 샘플 시트가 좀 있어야 됩니다. 모델 도면이
그래서 그 도면을 가져오기 위해서 CAD 모드로 변경을 좀 하고요. 그 다음 가져오기 해서 아까 이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 그런 다음 이 안쪽에 저희가 샘플로 사용하고 싶은 이 객체들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잘 아시죠? 컨트롤 C 복사를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 위쪽에 복사해놓은 이 템플릿 이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기준이 되는 스탠다드 옵션 템플릿을 설정할 수 있는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복사하신 거를 컨트롤 V 주축척은 기본 100대1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 템플릿들도 100대1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100대1로 해서 엔터. 그런 다음 복사해 넣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것들을 변경을 해줄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느냐? 기본적으로는 간단합니다. CAD에 MA 있으시죠? 네, G 프로퍼티 기능 실행하시고 원본 객체 선택 그리고 도면에서 바꿀 객체들 선택 다른 도면도 선택 하나만 선택하셔도 동일한 객체는 동일한 도면에는 전체가 다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바꾸시고요. 그 다음 부재에 대한 각각의 부재에 대한 치수 표현은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선택 그리고 와서 이 부분 선택 여기서도 치수선 선택 이 기초를 표현하는 것도 좀 다를 수 있죠. 선택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선택 이런 식으로 하시면 원하시는 형태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꾸시고 나시면 이렇게 저장이 가능하실 거고요. 다음으로는 뭐 이런 부재의 기호에 대한 내용이세요. 자, 보시면 이 도면 같은 경우는 부재의 기호 중에 슬랍으로 육각형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벽체를 타원 그리고 기둥이 있나요? 기둥은 원형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지금 저희 쪽에 표현되어 있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라면 이 부재 기호 타입을 미리 도면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쪽에 블록으로 등록을 미리 해주시고요. 블록 등록하시는 방법은 일반 CAD에서 블록 설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설정해놓은 상태에서 자, 도면에 매트 표현을 바꾸고자 하신다면 매트 선택하시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블록 이름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블록 이름을 마우스로 눌러보시면 이렇게 드롭바 메뉴가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바꿔주시는 거세요. 오각형이었는데 육각형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원하시는 타입으로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벽체 표시라든가 고 표시라든가 이런 블록에 대한 그룹명에 대한 이 블록에 대한 것을 바꿔주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부재 타입에 따라서 설정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바뀌신 거는요. 자, 윈도우로 가셔서 다른 모드로 변환하게 되면 저장을 하겠느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자, 이쪽으로 전공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더블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십니다. 스탠다드 옵션 템플릿 3번을 저장하겠느냐? 저장해야겠죠? 예,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위로 쭉 올려보시면 이렇게 약간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템플릿들이 기본 설정되어 있는 현재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템플릿의 설정에 맞도록 도면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바꾸시려고 할 때 이거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 우측 클릭 현재 템플릿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도면을 만드시면 이런 것과 같이 원하시는 스타일에 맞도록 도면이 만들어지도록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원하시는 스타일의 도면을 다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탠다드 옵션 템플릿까지 수정을 하신다면 원하시는 도면 스타일까지 다 맞추셔서 한 번에 도면을 생성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면 문제없이 한 번에 진행하실 수가 있겠죠. 자, CAD 모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CAD 모드에서는 기본적인 CAD 명령어들이 작동이 다 되세요. 그래서 이쪽에서 간단한 편집, 수정, 작도도 다 되시니까 저희 드로잉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전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업무 프로세스대로 제가 진행을 다 해봤죠. 드로잉 실행하시고 이젠 파일 가져오시고 각각 도면들을 전체 순서대로 생성을 하시고 시트 배치, 그 시트의 도면 배치, 그리고 마지막 출력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이다스 드로잉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이다스 이젠과 마이다스 드로잉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업무 효과가 생기실 거라고 믿습니다. 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